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웬즈데이죠. 자, 황민희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시장 장초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낙폭을 확대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분명히 멈출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시점에 일단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도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시점이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동요하고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움직임 자체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 하방으로 당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10시 다시 한 번 더 상하이 종합지수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해답이 가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그룹주가 전에도 우리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삼성그룹주가 크게 들썩일 때도 종목군들은 다른 종목군은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삼성그룹주가 이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이제 돈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쪽에서는 반대적으로 수급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우리나라 기관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냅다 사고 또다시 시세를 올리고 개인들한테 넘기고 다시 나오고 또다시 매집을 하고 시세를 올려서 넘기고 나오고,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다음 종목군들은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 마음의 미남 황민희 멘토님, 그리고 마음은 미남 이상로 멘토, 둘이서 세상글로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황민희 멘토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은 1.15% 하락한 2118.8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수급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1141억 원 매도고요. 기관들에서 정말 작죠. 66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역시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 115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죠. 현재 1.62% 하락한 13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가 바로 2위로 지금 3위로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자,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는 0.63% 상승한 48,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1.25% 하락한 1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1.7% 하락, 그리고 역시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이슈가 오늘까지도 역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8%대 강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현재 1.37% 하락 중이고요. 자, 삼성 SDS 역시 합병에 대한 이슈, 삼성 SDS까지도 한 대 묶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5%대 상승한 29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1.2% 하락 중, 현대모비스는 0.44%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현재 1.4% 하락 중이고요. SK텔레콤, 자, 시장이 빠질 때 역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악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5% 하락한 26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2.09% 하락 중이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그리고 기아차까지 모두
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약세권에서 거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 바로 미국이었을 겁니다.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 시점이, 그리고 또 이 지표가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 시점 자체가 좀 애매했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옐런 의장이 발언을 통해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를 또 표명을 하고 나서 바로 이번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지표가 또 이렇게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감들이 좀 표출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어드렸는데 사공이 많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만큼 정확한 그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말 자체가 공포 심리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미국에서 주가가 그만큼 크게 하락했던 부분 자체도 사실 뭐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시장 역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뭐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포인트를 분명히 알아가셔야 돼요. 옐런 의장이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바로 고용하고 물가라는 거. 이 두 가지 지표 외에 다른 지표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밀리거나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이제 분위기를 연출시킬 만한 그런 재료는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 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징주 중에서는 이제 바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있겠죠. 자, 일단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물산과의 그 합병, 바로 어제 일단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자,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오늘도 6.1% 정도대 지금 상승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 역시도 주가가 지금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8%대 역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 SDS 역시도 오늘 좀 강하게 시장에서 또 강한 시세를 주고 있는데, 역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시너지 효과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그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또 강한 시세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그래서 결국은 삼성그룹 전체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결국은 삼성 SDS까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그래요. 지금 과거에도 이제 삼성 쪽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거의 반전 정도 또 조용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재부각이 됐던 거죠. 따라서 이번에 역시도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뭐 삼성 SDS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순차적인 그 절차가 좀 빨라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지금은 전략적으로 지금 타이밍을 잡아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삼성을 위한 삼성을 위해서 상당히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하락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군들 보시면 186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600억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59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72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1.3% 하락하고 있고, 자,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701.2포인트 나타내면서 오늘 7.4포인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05%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요번에는 이 700포인트가 지지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저항이 될까요? 자, 끝까지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는데요. 개인이 79억 원의 매수세, 기관이 78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9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0.5%대 약세 나타내는 반면에 다음카카오가 2.2%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웬일로 셀트리온과 다음카카오가 같이 빠지고 있죠. 둘 중에 한 개는 올랐는데 어떤 게 마감 때는 오를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1.5%대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1NS가 2.8%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미팜이 4.5%대 약세, 그리고 로인이 약보합권의 0.3%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국순당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순당이 6,850원 오늘 5.2%대 상승하고 있지만 어제 하한가를 맞았죠. 자, 그러면서 가짜 백수호에 대한 논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자, 국순당의 백세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백수호가 아니다. 이어부피소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가가 어제 크게 빠졌지만 오늘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오늘의 이런 반등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술적 반등,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좀 조심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0 보실 건데요. 50이 오늘 6.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또 있죠. KCC 50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오늘 3.04%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방금 또 뉴스가 나왔죠. 메르스 환자가 5명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었고, 의사도 감염되었다라는 뉴스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백신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루가 오늘 1.06%대, 그리고 제일바이오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코스닥도 한번 같이 지켜보셨고요. 양시장이 지금 많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과연 이 700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될까요? 예,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판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고 걱정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 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보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드디어 첫 번째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지금 빨리 연락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3740번님이 문의하셨고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3, 2, 1. 자, NO! 예,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300, 지금 얼마죠? 5,368원인데요. 물타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타기 좀 하시고 주가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자, 이 주가 자체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자, 맥점 자리는 여기에요. 맥점 자리에서 밑에까지 내려왔고, 주가라는 거는, 빠질 때는 언제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빠질 때는요, 우리가 저가 권역에 진입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이제 물량을 체크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때부터 그때가 이제 돈이 투입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 쉽게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돈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지점은 5,200원대, 5,000원대였지만 그 자리 자체가 하단권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어때요? 거래량을 보시면 밑에선 거래량이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 없이 그냥 조정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뭔가가 한번 강하게 튀어오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야겠죠.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 주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주가 자체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죠. 자, 오니가 IPS 마찬가지였죠. 자, 이런 주가도 예. 자, 보세요. 이 자리 자체, 요 자리죠.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투매가 15,000원, 11,500원이었죠. 11,5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가는 한 번 더 빠지죠. 왜 빠지냐면,
이 부분 자체에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으로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파르게 주가는 올라오고 다시 한번 페이크를 주고 주가는 크게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럼 앞에서 봤던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을 잡는다면 이 가격대 위에 있는 5,300원대가 돌파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주포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팔지는 마시고 대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도해도 될까요? 255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2, 1. 네, 제 의견은 놉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지금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원이세요. 13만 원 가격대에서는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는 좀 하지 않고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의류 쪽 수입이라든지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죠. 그런데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제 전반적인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은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거래 대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접근은 좀 가능한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냐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예상보다 역시 이제 좋은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된 거죠. 지금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17.8% 증가, 그리고 60.9% 정도대 지금 강한 상승,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내수 소비가 너무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세월호 사태가 가장 중요한 그 걸림돌을 뽑혔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소비는 크게 개선은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선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에 대한 이런 이슈도 역시도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 기업이 지금 중요한 그 사업부 중에서 이제 아울렛 쪽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이제 할인점이죠. 이제 아울렛 쪽에 대한 매출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 자체가 사실 쉽게 꺼지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굳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고 좀 더 끌고 가신 전략도 분명히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전 고점이죠. 2014년도에 그 고점 자리가 14만 5천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14만 5천 원짜리를 한번 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그 개선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할인점에 대한 어떤 이슈, 모멘텀 자체를 지금 감안을 해본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현재 이전 고점 자리인 14만 5천 원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좀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보다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14만 5천 원을 그냥 강하게 넘어 오른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그냥 올해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큰 이벤트, 좀 악재가 노출되지 않는 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원컴텍 매도해도 될까요? 773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은 예스, 파셔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당장에 파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 4,700원에 70%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상로 멘트님하고 이제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뽑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유언컴택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뉴스 요거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전환가액 5,580원에서 4,221원으로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전환가액의 조정 시비가 발행이 됐고, 전환 조정 전 전환 가능 주식수는 89만 주였는데 조정 후에 전환 가능 주식수는 110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5,500원에서 4,200원으로 낮아졌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환가액,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는 거죠. 빌리고 대신에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그 주가를 금액을 조정을 해 주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주가가 빠졌을 때는 대부분 거기에 상하는 많은 주식을 더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발행했는 부분은 그렇게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언컴택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대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술적인 수치를 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환가액을 매기는 방식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언컴택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유언컴택의 지금 전환가액 자체가 원래 5,580원대였어요. 이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주가가 빠질 때 더 많은 주식을 보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상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뺐다 올려야겠죠. 그래야지 주식수는 더 많아지고, 맞죠? 그런 다음에 올라갈 때 또 시세 차익 자체가 드러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유언컴택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분이 지금 4,600원, 4,700원 가지고 계시는데, 자, 그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놓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사시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 4,700원, 4,800원대가 1차적인 어때요? 지지권역이 나왔던 자리죠. 그럼 이 자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4,700원, 4,800원으로 같이. 자, 어때요? 이상하게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한 번, 두 번, 자, 나타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깨질 때는, 누가 팔고 나가고 있어요. 맞죠? 근데 기관은 지금 사고, 외국인은 팔고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투매가 한번 나타났다고 그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항권이 됐죠? 돌파하기 못하는 저항권입니다. 자, 투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의 시작이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겠구나. 근데 거기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야 된다. 하지만 이 자리를 쉽게 뚫고 올라옵니까? 아니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미 투매권역 안으로 들어와서 주가는 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따진다면 차라리 시청자님이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다른 종목권으로 수익을 내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유언컴택 뭐 중국의 이슈도 있고 뭐 장비 관련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는 이미 노출된 재료고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상의 움직임 자체를 쉽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다. 이미 과매도 구간이고 이런 주식은 차라리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굳이 이 주식을 다시 한번 사고 싶다면 4,800원, 4,700원대가 돌파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뭐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얄미울 만큼 잘 맞추시네요 이러시는데 얄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우리 황미애 멘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얄미우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잘 맞춘다는 건 좋지만 얄미워하지는 마세요. 저희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도움이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법칙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메디포스트 매도해도 될까요? 171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 저는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고민이 많았던 이유는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이 결국은 뭐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잘 아시고 뭐 접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업 부분이 바로 제대열 은행을 가지고 있고, 이 제대열 은행 쪽이 사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정말 크게 나오는 그런 사업 부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성장성이 있죠. 성장성은 분명히 또 유효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이유를 본다면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ABC 방송이죠. 보스턴 권역 채널에서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연골 치료제 이제 카티스템을 소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뭐 반응이 좋았다라는 게 바로 주가 상승의 이유였는데, 사실 지금 카티스템이라는 그 치료제는 바로 연골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골 치료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결국은 카티스템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어떤 분명히 이제 성장 스토리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013년도에는 그래도 이제 흑자를 이제 보였지만 2014년도에 와서 19억 적자를 또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일단 재무 상황을 이제 제가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봤는데, 재무 상황 중에서 이제 차입금이 있어요. 차입금. 지금 억 원이라고 표시가 되죠. 지금 차입금이 현재 총 차입금이 447억 원 정도의 총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차입금 중에서는 단기 차입금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 장기 차입금을 통해서 447억 원을 조달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금 자체도 어느 정도 이익잉여금이 좀 충당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지금 2014년도에 적자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불안하게 볼 만한 그런 이제 재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제대열 사업 부분인데, 이 제대열 쪽이 우리가 사회생활이 많이 이제 고도화되고 이제 발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질병 말고 이제 새로운 질병들, 희귀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희귀질병들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열 보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희귀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치료법을 또 이 제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성장 스토리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자체를 제가 좀 길게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한 14만 원 정도대를 일단 목표 주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동반이 되면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효과를 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 기업은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20만 원 주가까지도 한번 올라가는 자리는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 같이 겸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14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띄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미디어 플렉스 매도해도 될까요? 932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예스 파셔야 됩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게 관심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디어 플렉스 많이 올랐어요. 오른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에는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익절가를 잡아서 가야 된다. 익절가를. 그래서 지금은 밑에 보면 이제 수급의 공백, 그리고 이제 그 주포에 대한 공백이 한번 발생을 하고 주가를 올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 지금 일단은 하단권역에 5,500원, 5,400원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500원, 5,400원 자리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자, 5,500원, 5,400원. 자, 이 자리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만 보시면 이제 양봉 이렇게 이제 형성이 이렇게 돼요. 이제 요 자리. 그럼 요 자리가 지금 밑에서 올라올 때 보면 어때요? 이 양매수를 이제 타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죠. 양매수를 타고 올라온 상황이 있고 지금 위에서도 지금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 자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상단권역은 이제 요 자리고 하단권역 요 자리고 이렇게 이제 얘들이 박스권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요.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지만 주가를 한 번만에 지금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게 쇼박스로 이제 회사명을 변경을 하고 내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주가가 그 좋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고 안 올라간다는 게 이상한다는 거죠. 그때는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가는 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증폭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박수권에 놓는 것은 여기 8,000원짜리가 아닌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대신에 곧장 올라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익절가를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익절가 자리는 얼마냐면 요 자리죠. 네. 7,100원에서 7,200원 그 사이가 이제 익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밑에 5,5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익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10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잘하셨어요. 수익도 크게 나셨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파는 자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익절가 가격대 7,100원에 7,200원 꼭 명심하시고 종가상으로 대응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자리가 안 무너지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뭐 재주가 있는 애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맛있게, 즐겁게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자, 그래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YG 엔터테인먼트. 자, 요새 양현석 씨 뭐 하시죠? 자, 매도해도 될까요? 776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놉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보세요. 현재 매수가가 좀 높아요. 67,740원에 지금 매수가가 잡혀있는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주요 이제 그 아티스트죠. YG, 빅뱅이 이제, 신곡 발표를 통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나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매수가 자체가 좀 높은 가격에 사셨잖아요. 지금 67,740원이면, 지금 5,000원대, 67,000원이면, 지금 언제 사신 거죠? 2013년도 거의 최고점에서 사셨거나, 아니면 2012년도죠. 2012년도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올라갈 때,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67,740원 이 가격대가 지금 이제 보고 나서 좀 놀랐는데, 지금 가격대가 69,400원이니까 일단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에 그 어떤,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이시에 대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거든요. YG 엔터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한번 연출되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굳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파는 건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엔터 사업 부분 외에도 뭐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 영역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과거의 그런 기업들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은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는 좀 그만하시고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57,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 시점에서 일단 보유하시고 57,000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서 가져가시면서 그 시점 오게 되면 그때 차라리 그때 물량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매도로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거의 뭐 물타기도 하셨는데도 단가가 뭐 역사 속의 가격대인데요.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와 있다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 왜 목소리가 부끄러워하세요? 네. 저하고 밀당하시. 네, 어떤 점목 궁금하십니까? 저기 PM 풍년. PM 풍년요?
네. 예. 매수가 얼마신데요? 4,500원에 예. 10% 들고 있는데요. 50%요? 아니, 10%요. 아, 10%요. 예. 네. 예. 그 중국 스위드라에서 샀는데 예. 지금 정고점 여기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만 나와야 되나 싶어서 저는. 그래요. 정고점 자리에서 이제 힘들어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이익 실현할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네. 돼서 문의하셨고 네.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어머니? 얘가 성장성이 있고 네. 앞으로 올리 계속 좋아진다 하면 조금 더 가지고 가볼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전화드려봤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의견은 지금 일단 파는 자리는 아니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혹시 시간적인 여유는 좀 되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또 10%니까 맞죠. 있나 없나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이 PM 풍년이 자, 주가가 지금 올라왔는데 뉴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밥솥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밥솥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중국 얘기 나오고 쿠쿠전자 니온쿠첸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주가를 봤을 때 네. PM 풍년은 말 그대로 이제 밥솥 3개 회사를 봤을 때는 제일 작은 회사입니다. 점유율도 네. 거의 10에서 10% 내외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막 늘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면 대신에 호재거리를 이제 먹이 삼아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포들이 상당히 이제 잘 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이런 호재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네. 사실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는 밥솥도 하지만 이제 또 다시 하는 게 이제 인덕션, 전기 레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인테리어 관련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사업에 대한 다변화가 추진이 되면서 기업이 탄탄하게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고,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 도리어 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PM 풍년이나 리온쿠첸 같은 게 점유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 오히려 주가상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PM 풍년을 봤을 때도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정고점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크게 이제 터집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갭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딱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쉽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딱 보면요. 자, 요 자리가 지금 딱 부딪히자마자 이제 돌파를 못 하는구나 하고 여기 이제 실망 매물이 갑자기 거래량이 딱 터지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뭡니까 이게? 요 자리가 5,200원, 5,300 자리가 뚫기 힘든 자리였구나가 됩니다. 맞죠, 어머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맞죠? 지금 일본 네.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는 예, 거예요? 주봉이고 앞에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에서 이제 요 자리가 요 가격대 요 거래량이 지금 저항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고 빠지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으니까 투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실망 매물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요 자리 5,200원에서 5,300원 자리가 돌파하지 못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가 강한 힘이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요.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여기서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 돌파 못하고 빠졌어요. 네.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데, 딱 돌파가 됐어요. 맞죠? 돌파됐는데, 요 밑에서 딱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밑꼬리가 한번 달리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다 과매도 구간이에요. 요 밑에서는 무조건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때요? 예. 이상하게 요 자리를 기준으로 5,200원대를 지지를 받고도 올라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어머님, 요게, 이게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참. 예. 자, 보세요, 어머님. 5월 6일 날 시가에 밀어버렸다가 종가로 네. 곧장 올리죠. 그럼 요 봉은 뭐냐면, 인위적인 상승봉입니다. 요 자리는 안 깨집니다. 이제부터. 요 자리는 안 깨지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번 밟고 월요일, 화요일 갭으로 딱딱 올렸어요. 네. 뭔가 호재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갭은 메꿔질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자리, 요 자리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지금 어머니 매수가 4,500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5,200원 밑으로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더 들고 가세요. 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네. 얘는 실적보다는 네. 재료에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애인가 봐요.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1,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 지금 7,0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2,000원대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7,0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적으로만 움직였다 보기엔 힘들어요.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네. 예, 그러면 재료라는 부분으로 주가를 이만큼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재료가 또 남아있을 확률이 제가 볼 때 높아요. 네. 예,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시고 5,200원대가 안 깨지면 더 들고 가야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대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네. 그냥 팔고 나올까요? 아니요, 털지 마세요, 어머니. 예, 계속적으로 가는 주식은 계속 원고, 투고, 쓰리고, 독박, 피박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끊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저 네. 보통 7,200원 돌파해갖고 가는 거 그냥 보고 계속 가지고 갈까요? 예, 그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더 헷갈리시면 그때는 네. 전화하십시오. 예. 예, 다시 한 번 더 이상무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전화인데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황민님.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기,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18,000원요. 18,000원이요. 예. 그리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한 30% 돼요. 30%요? 예. 지금 18,350원인데, 어이구, 밑에 잡으셨네요. 예. 보통 삼성중공업을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3만원 위에서 최소한, 네,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18,000원 정도면 쌉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밖에 없어요. 지금 가격대가.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최근에 사셨는데요.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거 계속, 뭐 그냥, 네. 좀 싸다 싶어서 그걸 샀는데, 네.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이 되세요? 예. 그러면 파세요. 네. 팔으라고요? 네. 지금 왜냐면 삼성중공업을 지금 수익 나셨잖아요. 18,000원에서 300원. 좀 작은 수익이지만 제가 일단 뭐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한 그 대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일 정확한 대답은 매도입니다. 일단 수익 그래요? 조금이라도 냈으니까 파세요. 이건 진짜 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파십시오. 그래요? 아시겠죠? 지금 삼성중공업으로 지금 수익 내신 분들 거의 없어요. 지금 어머니가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는 수익 내셨으면 파세요. 네, 왜냐면 조선업종이 지금 업황이 좋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근데 네. 또 앞으로 또 전망은 좋게 보는 분도 있대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보면은 삼성중공업이요. 2013년도에 주가만 올라갔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이런 자리에서 다들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다들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금 가격대가 지금 37,000원이죠? 이때도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보고서들 막 나오면서 올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실적 좋았습니까? 실적 안 좋았죠. 그쵸?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밀렸는데 이게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주가가 계속 밀리다가 뭐 바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바닥을 잡는, 싸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멈췄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지금 멈추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싸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됐죠? 더 내려갔죠. 그죠?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내려갔죠, 지금.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몇 층입니까, 지하? 몇 층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좀 길어지고 있긴 해요. 길어지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지하 확실하게 어디까지 딱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도 위에서 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다 물려 있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올라왔을 때 그냥 이때 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이런 생각하십니다. 지금 어머니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아요. 만약에 말이죠.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이슈밖에 없을 거예요. 최근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이슈 나왔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관계사들,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이제 M&A, 합병에 대한 이슈가 또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삼성중공업 이슈 예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이슈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주주들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이슈가 다시 재부각된다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주가가 완벽하게 위쪽으로 쭉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는 안 나올 거예요. 과거에도 무산됐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누구한테 줘라? 고양이한테 줘라.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잡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업황이 회복되면 그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조선주는 지금 사셔도 됩니다. 이때 사세요. 차라리 지금은 수익 좀 나셨으니까 이 수익이라도 챙기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하십시오, 어머니. 그러면은 삼성 네. 엔지니어링하고 합병이 될 경우에는 거기 호재가 되긴 되네요. 아니요, 합병은 안 됩니다. 그때 무산됐잖아요, 주주들이 반대로. 예. 근데 가능성은 지금 거의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 가능성을 억지로 해서 뽑아낸다면 그때 이슈가 잠깐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의 큰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죠? 조금만 몇 프로 더 먹기 위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바닥이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이 나셨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1, 2% 정도 오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일단 수익 내셨다는 거에 지금 만족하시고 차라리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그때 기대를 했더니, 네.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언젠가 올라가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간이잖아요, 이게. 예. 2년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더 빠지고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좋은 종목들 정말 많아요. 삼성,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좋은 주식이라는 건 네.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업황이 안 좋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좋습니다. 그런 그 기업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방송 많이 보세요. 예. 네, 제가 또 종목들을 드릴 테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2시에 종목 세일즈 방송이 있거든요. 그때 또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그때 그 종목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삼성중공업 어머님도, 굳이 정리가 안 되시면 다음에 황민혁 찬스 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니슨 매도해도 될까요? 846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예스. 예, 저는 팔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설픈 바닥 잡기가 되면 주가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방송을 예청하시는 예청자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이제 투매를 이제 봤죠. 투매를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셨는데, 자, 우리가 요 자리를 요렇게 보면 어때요? 요거는 이제 1,800원대, 1,900원대, 요거는 이제 안 오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영영 안 오는 자리예요.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자, 요 자리는 이제 올 수 없는 자리다. 맞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1,800원대, 1,900원대인데, 어때요? 요 1,800원대, 1,900원대, 요 자리를 기준으로 보고, 요렇게 해서 이제 딱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자리. 자, 요 밑에서 여기 이제 누군가가 외국인들 투매가 나오는데, 외국인들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왔어요. 그럼 요 가격대는 어때요? 지금 누군가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면서, 개인들이 주포구나. 그래, 요 자리죠. 2,000원대까지 올라왔죠.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요 자리가 이제 화요일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월요일부터 갭이 뜨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자, 요 주가는 요 자리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요 자리, 요런 자리. 이제. 응?
그 얼마죠, 요게? 자, 요게 2,000원대부터 요 자리가 2,100원, 요 자리예요. 그래, 지금 2,400원이에요.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됩니다. 예. 2,100원, 2,000원이었는데, 요게, 자, 여기는 2,200원까지 내려왔다 올라갔죠. 대신에 주가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까지는 빠집니다. 그냥 지금 사면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파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니슨 지금 GS건설에 지금 지급해야 되는 조건이 걸려있죠. 요거는 황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악재 자체는 꾸준히 GS도 대기업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재판을 쉽게 지진 않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좀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강연의 고지점이 저는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역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이 시간에 다 풀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3시부터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리딩을 진행할 테니까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개방 참석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